안녕하십니까. IPTV 안산 시흥방송입니다. 2011년 새해 첫 인사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세우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영어 공부, 다이어트, 또 금연까지. 이 모든 계획들이 사실 세우기는 쉽지만 꾸준히 실천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들인데요. 올해가 신묘년인 만큼 이 토끼처럼 재빠르게 또 부지런하게 세워놓은 계획들 꾸준히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한 해의 출발선에서 안산 시흥 지역의 소식들 지금 전해드립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안산시 추모공원 건립위원회 출범식이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추모공원 건립의 필요성과 추진 경과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출범한 시민소통위원회가 올해 첫 번째 분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안산시 상록구가 식중독 제로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식중독 퇴치를 위한 그동안의 활동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작년 12월 안산시 추모공원 설립지로 양상동 설악골이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안산 시민들은 안산시에 추모공원이 없어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해야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동 시간에 불편함을 겪어야 했고 또 해당 지역 주민들보다 10배 이상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안산시에 추모공원이 들어서면 이러한 불편함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IPTV 뉴스에서 안산시 추모공원 건립위원회 출범식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1월 12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추모공원 건립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건립위원회 위원들이 모여 공동대표 선임과 함께 최종 후보지 선정 과정 등을 지켜보고 위원회 기능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김철민 안산시장은 양상동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추모공원 건립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여러 각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모공원 건립 추진위원회는 여러 시민들의 뜻을 담아서 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 추모공원 조성이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잘 조성되어질 것으로 기대가 걸리고 있습니다. 안산시에 있는 추모공원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입지의 땅들을 골라서 추모공원 추진 소위원회에서 전문가적인 식견을 동원시켜가지고 7개 또 3개 한 군데 압축시켜서 결정했기 때문에 다만 이 결정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이나 많은 분들이 한 번도 개입하지 않고 순수한 민간인 전문가들이 결정한 사항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건립위원회는 추모공원 설립의 당위성 확보와 함께 운영 방안 마련, 주민과의 소통 등 본격적인 추모공원 설립을 위한 대책과 실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저도 시민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처음에 안산에 추모공원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의 오염도, 다이옥신의 발생 용도가 얼마만큼 또 이루어지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과 의문을 많이 갖고 추진위원회 자진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하고 보니까 이 시설도 견학을 했고 또 일본까지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새롭게 우리가 개설하는 화장장은 옛날의 화장터가 아닙니다. 시설이 다이옥신이 배출을 하거나 환경 공해가 되는 부분이라면 제가 안산 환경개선 시민연대를 맡고 있는 이사장으로서 적극 앞장서서 반대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환경에 위험이 없다라면 추모공원은 어느 지역에도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미래 산업으로는 우리가 매장 문화가 이제까지였다면 앞으로는 화장 문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추모공원 설립지 위치에 대한 양상동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만큼 안산시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추모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IPTV 뉴스 김보영입니다. 지난해 11월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안산시민소통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번 시민소통위원회는 각계각층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안산 시민들로 구성됐는데요. 시민이 직접 참여한 만큼 이 시정과 시민 사이에 소통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막히지 않고 서로 뜻이 잘 통해 오해가 없음. 소통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위원을 공개 모집했다는 데서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일깨우며 그 출발부터 관심을 받아온 시민소통위원회. 한 분과당 5명씩 총 6개 분과로 꾸려진 소통위원회가 2011년 첫 번째 전체 회의를 개최하며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웠습니다.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 덕분도 있지만 학계, 전문직, 종교 시민단체, 일반 시민, 여성 등으로 구성돼 있어 더욱 눈길을 끕니다. 이렇게 구성된 소통위원회는 시정과 시민의 사이를 좁혀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민소통위원회의 의미는 시민과의 시정과의 이런 여러 가지 의사소통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시정은 시정하고 시민 의견하고의 그런 여러 가지 의견 차이들을 좁히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정을 시민 의견에 반영시키는 이런 것이 의미라고 봅니다. 역할은 시민소통위원회가 시민과의 사이에서 그런 시정이 올바로 시민의 입장에서 되고 있는지 또 시민의 의견들을 시정에 반영시켜서 시민이 바라는 그런 시 정책이 이루어질 수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시민소통위원회죠. 그래서 시민소통위원회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정과 시민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주요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날 회의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강석후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도 앞으로 시의 주요 시책에 대한 자문을 듣고 시민의 의견 수렴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오늘 저도 이런 제가 부위원장이 될 거라고 기대도 안 했고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잘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소통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어디 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안산시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안산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통위원회 성격이 무엇이다. 그 성격을 우리가 이제 들었으니까 즉 소통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시장님이 시간 제한상 안산 시민으로부터 일일이 의견을 성취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소통위원들이 그 의견을 성취해서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의견이 더 중요한 것인지 아마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들의 의견을 시장님에게 충실히 전달하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의미에서 중간적인 역할입니다. 중간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중간적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걸어갔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모두 나가셔서 정보를 참 안산 시민들로부터 충분히 귀담아 들으시고 그 정보를 각 분과위원회에서 모아서 그걸 통합해서 정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장님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산시에서 다른 지역보다 한 발 앞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소통위원회가 행정과 시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제대로 해낼지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IPTV 뉴스 김선아입니다.